자, 이번 시간에는 20.3 볼타 전지를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이 볼타 전지는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전기화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예. 왜냐면은 우리가 공부하는 요 20.456, 요게 중요한 내용들이죠. 뒤에 내용들 20.789는 별로 안 중요합니다. 여기 내용들은 전부 다 뭐냐면은 이 볼타 전지에 대한 얘기예요. 예.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볼타 전지, 말 그대로 전지니까 전류가 흐르죠. 그리고 전압이 측정이 됩니다. 이 전압을 기전력이라고 하는데 전부 다 기전력에 대한 얘기예요. 표준 상태에서 이 전제 기전력이 무엇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지, 그리고 이 산화환원 반응이잖아요. 산화환원 반응의 자유에너지가 이 볼타 전제 기전력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 건지, 그 다음에 아까 이제 표준 상태였는데 표준 상태가 아닐 때 전지 기전력은 어떠한 요소에 의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받는지, 전부 그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볼타 전지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지 나머지 내용들도 우리가 잘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볼타 전지라는 건 뭐냐?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화학적 에너지를 이용해서요. 전기적 에너지를 얻는 그런 장치를 볼타 전지라고 합니다. 또는 갈바니 전지라고도 해요. 예, 둘 다 똑같은 말입니다. 화학적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얻는 장치, 볼타 전지 또는 갈바니 전지라고 하고요. 뭐 어떤 예가 있을까요?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여러 가지 뭐 건전지라든가 배터리, 그런 애들이 전부 이제 이런 볼타 전지나 갈바니 전지의 예가 되겠죠. 자, 반대로 전기적 에너지를 이용해서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거는 전해 전지라고 합니다. 전해 전지. 어떤 예가 있을까요? 뭐 전기 분해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전기 도금. 아니면은 그냥 가까운 예로다가 우리가 배터리 충전할 때 있잖아요. 충전은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그 안에 화학적 에너지를 이렇게 충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 과정은 일종의 전해 전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전해 전지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말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볼타 전지나 이 갈바니 전지가 훨씬 중요하고 이제 전부 그거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죠.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요거를 따져보면요. 화학 에너지라는 것은 어떠한 화학 반응에 어떠한 에너지일까요? 자, 우리가 볼타 전지라는 것은 전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어떤 화학 반응이었어요? 당연히 산화 환원 반응입니다. 예. 산화 환원 반응이라는 그 화학 반응에 어떠한 에너지일까요? 전자가 자발적으로 흐르려는 그 에너지죠. 바로 델타 G가 됩니다. 예. 화학적 에너지라는 것은 산화 환원 반응의 자유 에너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전기 에너지라는 건 뭘까요? 이 전기 에너지는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서 측정되는 이 기전력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할 내용은 뭐냐면요. 볼타 전지가 어떠한 원리로 화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꿀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공부한 이 산화 환원 반응의 자유 에너지랑 볼타 전지에서 측정되는 이 기전력하고는 어떠한 방식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서로 영향을 주는지, 그걸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요거 이 화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이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고요. 요 자유 에너지랑 기전력의 관계는 이 뒤에 이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볼타 전지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죠. 자, 볼타 전지는 산화 환원 반응의 에너지를 이용하는데요. 보통 산화 환원 반응은 어떻게 진행이 되죠? 그죠? 물질과 물질 사이에서 바로 전자가 직접 이동을 합니다. 환원제에서 산화제로 전자가 직접 이동을 하죠. 그 대표적인 예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구리 이온이 녹아있는 수용액입니다. 여기에 이제 Cu2 플러스가 많이 녹아 있고요. 여기에 아연 금속이 담궈져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연 금속은요, 강한 환원제예요. 전자를 주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면은 이 전자를 누가 먹어야 돼요? 여기 있는 구리2 플러스가 받아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아연같이 강한 환원제가 주는 전자는 Cu2 플러스가 좋든 싫든 받아 먹어야 됩니다. 자, 이런 일이 그전에도 있었죠. HCl 같이 강한 산이 주는 H 플러스는 H2O 같이 약한 염기라고 하더라도 좋든 싫든 받아 먹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H3O 플러스가 됐었습니다. 똑같죠? 아연같이 강한 환원제가 주는 전자는 Cu2 플러스가 좋든 싫든 받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연은 전자를 주고
아연 2 플러스로 녹아 나옵니다. 그리고 구리 이온은 전자를 받아서 금속이 돼서 여기에 이렇게 석출이 되겠죠. 자, 그럼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요 과정이 일어나는 거죠. 예. 여기 있는 파란색의 구리 이온 농도는 줄어들어서 더 흐린색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리가 까만색으로 이 아연 금속 표면에 석출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보이지 않지만 아연이 이제 녹아 나오면서 아연 이온의 농도가 증가하겠죠. 자, 이 전체 반응을 우리가 식으로 쓰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바로 산화환원 반응 균형식이죠. 그리고 이제 이 균형식에서는 당연히 드러나지 않지만 전자 두 개가 이 아연 금속으로부터 구리 2 플러스 이온으로 전해졌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근데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건 뭐냐면요. 바로 이 전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 위치 에너지예요. 예. 자, 어때요? 아연에 있던 전자가 구리 2 플러스로 자발적으로 흘러갔죠. 마치 물이 위에서 아래로 자발적으로 떨어진 것처럼 전자의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 겁니다. 우리가 정반응이 자발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은 자유에너지가 감소하는 거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은 물이 위에서 아래로 자발적으로 떨어지면서 이 위치 에너지의 차이에 해당되는 에너지는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어떠한 형태로든 방출이 돼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전자가 아연에서 구리로 자발적으로 떨어지면서 위치 에너지가 감소했죠. 그 위치 에너지의 차이에 해당되는 에너지는 반드시 어떠한 형태로든지 방출이 돼야 됩니다. 자, 여기서는 어떠한 형태의 에너지로 방출이 됐을까요? 예, 여기서는 바로 열로 방출이 된 겁니다. 열. 왜 그럴까요? 자, 전자가 물질에서 물질로 바로 직접 이동이 됐잖아요. 이런 과정에서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전자가 가지고 있던 모든 위치 에너지의 변화는요, 전부 이 물질의 열적 진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전부 그냥 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볼 수 없지만은 이 과정이 진행되면서 이 비커의 온도가 더 상승했을 거예요. 자, 볼타 전지는 뭐냐면요,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날 때 전자가 물질에서 물질로 직접 이동하게 하는 게 아니라 외부 회로를 따라서 이동하게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전자가 물질에서 물질로 직접 이동하면은 우리가 열밖에 얻을 수가 없지만은 똑같은 전자가 외부 회로를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되면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E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치 뭐랑 비슷해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그냥 떨어지면요, 물이 가지고 있던 위치 에너지는 전부 다 열로 변합니다. 하지만 여기다가 우리가 물레방아를 달아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가지고 있던 위치 에너지의 일부를 이 물레방아를 돌리는 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전자가 환원제에서 산화제로 자발적으로 흐르는 이 추진력을 이용해서 우리가 모터도 돌리고요, 아니면은 전구에 불도 켤 수가 있는 거죠.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떠한 원리로다가 이 전자를 외부 회로를 따라서 흐르게 만들 수가 있느냐? 그 핵심은 바로 이 산화환원 반응을 이루는 반반응이 있죠. 그거를 서로 다른 장소에서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반반응 요 전 시간에 공부했었죠. 이 산화환원 반응은 이렇게 두 가지의 반반응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얘는 무슨 반반응이에요? 아연이 전자를 내놓는 거니까 산화 반반응이고, 얘는 구리 2 플러스 이온이 전자를 먹는 환원 반반응입니다. 자, 여기서는요, 이 산화 환원 반반응이 동시에 똑같은 장소에서 일어나죠. 하지만 우리가 볼타 전지를 만들면요, 동시에 일어나지만 다른 장소에서 이 각각의 반반응이 일어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간단해요. 두 개의 비커를 놓고요, 한쪽 비커에는 아연 2 플러스 이온에다가 아연 금속을 담가 놓습니다. 또 이쪽은 구리 2 플러스 이온에다가요, 구리 금속을 담가 놔요. 그리고 나서 중간을 도선으로 연결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연이 녹아 나오게 돼요. 예. 아연이 녹아 나오면 분명히 전자가 발생이 되죠. 그 전자는 외부 회로를 따라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은 이 구리 금속판으로 가고요, 구리 금속판에 접해 있는 CO2 플러스 이온이 이 전자를 받아가지고요, 구리로 석출이 됩니다. 자, 어때요? 아연은 녹아 나왔고요, 아연 금속이 가지고 있던 전자는 외부 회로를 따라서 구리 2 플러스 이온한테 갔죠. 그리고 구리 2 플러스 이온은 석출이 됐습니다. 어때요? 똑같죠? 아연이 녹아 나오고 구리는 석출되고
전자가 아연에서 구리이온으로 이동하고, 여기서 일어나는 산화 환원 반응과 이 볼타 전지에서 일어나는 산화 환원 반응은 본질적으로 똑같습니다. 다른 반응이 아니에요. 다른 점이라고는 딱 하나죠. 여기서는 전자가 바로 직접 이동을 했는데 여기선 전자가 외부 회로를 따라서 간다.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볼타 전지는 뭐예요? 환원제로부터 산화제로 직접 이동하는 전자를 외부 회로를 따라서 이동하게 해서 그 전자가 가지고 있었던 위치의 에너지를 일로 바꾸는 장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산화 환원 반응을 이루고 있는 두 반반응이 동시에 서로 다른 장소에서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였죠. 자, 그럼 이제 이 볼타 전지의 구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자, 아까 그 볼타 전지인데요. 이 왼쪽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아연이 전자를 내놓는 산화 반응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쪽은 구리이온이 전자를 먹는 환원 반응이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볼타 전지에는 반드시 한쪽에선 산화 반응, 한쪽에선 환원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자, 이 두 전극 중에서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 쪽을요, 양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쪽을 음극이라고 해요. 그리고요, 산화 반응이 일어날 쪽을 항상 양극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붙여서 그냥 산화 양극이라고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쪽은 항상 음극이라고 하기 때문에 환원 음극이라는 말로 이렇게 붙여서 쓰기도 해요. 우리가 그냥 산화 양극, 환원 음극 이렇게 붙여서 기억하는 게 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절대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양극이라고 해서 플러스 극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또 음극이라고 해서 마이너스 극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양극이냐 음극이냐는 산화 반응이 일어나느냐 환원 반응이 일어나느냐일 뿐이에요. 예. 전지의 종류에 따라서 양극이 플러스 극이 될 수도 있고 양극이 마이너스 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서는 어디가 플러스고 어디가 마이너스인가요? 산화 양극에서 전자가 나오죠. 예. 전자가 나오니까 전자가 나온 쪽이 마이너스 극입니다. 그래서 산화 양극이 마이너스 극이고요. 환원 음극이 플러스 극이에요. 자, 그리고 이렇게 두 전극을 도선으로 연결하면 당연히 전류가 흐르겠죠. 전류가 흐를 때 측정되는 전압, 그거를 기전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전력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할 거예요. 그리고 다른 말로 전지 전위 이렇게도 표시를 하고요. 이렇게도 씁니다. 그리고 표준 상태에서는 표준 전지 전위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기전력은 이제 전자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다. 그래서 EMF, 일렉트로모티브 포스라고 EMF로 표시하기도 합니다. 전부 단위는 전압이죠. 자, 근데 가만히 보면은 여기 좀 이상한 게 있죠. 이게 왜 매달려 있을까요? 만약에 이게 없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전자가 이쪽에서 계속 이쪽으로 움직이게 되겠죠. 흘러갑니다. 그러면은 이쪽은 점점 뭐가 돼요? 점점 이 비커 전체의 전하가 플러스가 됩니다. 전자를 잃었으니까. 이쪽은요, 전자를 계속 얻으니까 비커 자체의 알자 전하가 마이너스가 돼요. 그럼 전자는 떠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이쪽으로 도달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왜냐면은 전자랑 플러스 사이의 인력을 극복해서 전자랑 음전의 반발력을 극복하면서 여기 도착해야 되는 거잖아요. 점점 이쪽에서 일로 이동하기가 힘들어지고요. 여기 기전력이 머지않아서 0이 됩니다. 전자가 못 흐르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왜 발생했죠? 전자가 이동을 하면서 그 전하를 우리가 상쇄시켜 주질 않아서 그런 거죠. 예, 바로 이 중간에 걸쳐 있는 요 염다리라는 건데요. 이 염다리가 바로 그 전자의 전하를 상쇄시켜 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음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가 이쪽으로 가니까요. 대신 음전하를 띠고 있는 음이온이 반대쪽으로 이동을 하면 됩니다. 자, 이 안에는 아연 2 플러스도 있지만 그거에 상응하는 음이온도 있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Cu2 플러스가 있지만 그거에 상응하는 음이온이 있어요. 그 음이온이 이 염다리를 따라서 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NO3 마이너스가 그 이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염다리에서는요, 양이온이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음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가 이쪽으로 이동을 하니까 반대 전하를 띠고 있는 양이온이 똑같은 방향으로 이동을 하면 전하가 상쇄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염다리를 걸쳐 놓으면은 음이온과 양이온이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하면서요, 전자가 이동하면서 생기는 이런 전하 불균형을 해소시켜 주게 됩니다. 그럼 이제 시간이 지나도 일정한 이런 어떤 기전력이 얻어지게 되는 거죠. 자, 염다리는 이렇게
다공성 젤로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다 그냥 유리 통로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다공성 벽을 만들어도 됩니다. 어쨌든 양이온과 음이온만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용액이 섞이지만 않으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모든 내용들이 이 볼타 전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맨날 이 볼타 전지를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볼타 전지를 간단하게 표현하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자, 뭐냐면요. 우리가 선으로 표현하는 식인데요. 여기 있는 이 볼타 전지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언, 그리고 선을 하나 그어요. 그리고 아이언 2 플러스고요. 선을 2개 긋습니다. 그리고 Cu2 플러스 또 선을 하나 긋고 Cu예요. 얘들은 전부 고체, 에퀴오스, 고체입니다. 자, 여기서요. 이 맨 쪽에 있는 아연 금속은 여기 있는 아연 전극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요 선 하나는 상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여기 있는 고체상과 액체상, 액체 이온 2 플러스가 서로 다른 상이죠. 서로 다른 상을 의미하는 요 막대기 하나고요. 그 다음에는 아연 2 플러스는 뭐에 연결되어 있나요? 염다리로 연결이 되어 있죠. 예, 여기 있는 선 두 개는 염다리를 얘기합니다. 염다리를 경계로 해가지고 두 비커로 나눠져 있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염다리는 또 어디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구리 2 플러스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구리 2 플러스는 역시 구리 금속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상이 다르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막대기를 표시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NO3-는 어때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죠. 그거는 생략을 하고요. 여기 있는 아연 2 플러스나 구리 2 플러스의 농도는 여기다가 따로 표시해 줄 수가 있습니다. 표준 상태라면 1몰 농도 되고요. 표준 상태가 아니라면 따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전지를 식으로 나타냈을 때 왼쪽에 있는 쪽이 반드시 산화양극입니다. 그건 약속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은 반드시 환원음극입니다. 우리가 이 비커를 중심으로 이렇게 그린 게 아니라 왼쪽에 있으면요. 무조건 산화양극이에요. 오른쪽은 무조건 환원음극입니다. 그럼 전자가 어디에서 어디로 흐른다는 뜻이에요. 예, 전지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는 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간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전지를 이렇게 표현한 식은요. 우리가 앞으로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자마자 이런 전지를 떠올릴 수 있어야 되고요. 반대로 이런 전지를 또 보자마자 이런 전지의 표현을 금방 떠올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볼타 전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이 볼타 전지에서 흐르는 전류가 만드는 전압, 바로 기전력이라고 했죠. 이 기전력에 대해서 자세하게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